자,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닝 시즌 출발과 함께 시장의 출발도 좀 좋아서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일단 8.5%라는 40년 만에 최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어떤 시장의 어떤 악재 반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에 대한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지만 오늘은 또 다른 이벤트죠. 결국 실적 시즌이 오늘 공식적으로 시작됐는데 실적 시즌에 발표되는 주요 기업 4기업이 있는데 주가는 엇갈렸지만 결국 4개 모두 나름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기대 이상보다는 조금씩 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 뭔가 좀 주가의 어떤 반등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또 좀 3일 연속 빠졌기 때문에 네네. 좀 반등한 정도로 좀 편하게 해석하는 것이 지금까지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동안 나스닥이 많이 빠졌는데요. 나스닥이 제일 많이 반등했고 역시 그 중심에는 기술주라든가 임의 소비자가 있었습니다. 2% 지수가 올라갔고요. 다우와 S&P 500은 모두 1.1% 수준에 일단은 반등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와 임의 소비자 등 10개 섹터가 주로 올랐고요. 하락한 건 딱 하나 하락했습니다. 유틸리티가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 섹터거든요. 많은 관심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오늘 약간 쉬었습니다. 유틸리티는 대한민국에 보면 실제로 보면 한국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와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그런 섹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한 서너 개의 회사가 있어 실적을 발표했는데 우선은 블랙락, 페스너, 델타항공 등이 기대 이상을 발표했습니다. 블랙락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고요. 페스너는 익숙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산업재해 부품회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델타항공은 대표적인 미국의 항공사가 되겠는데요. 블랙락은 0.1% 결국은 등락 끝에 내렸고요. 페스너는 2.2% 올랐고 델타항공은 무려 6%가 올라갔습니다. 델타항공 이렇게 올라다 보니 여타 항공주나 이런 것들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10.6% 올라갔는데요. 마침 아메리칸 항공은 어제요.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시켜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미 어제부터 좀 반영됐고요. 익스피디아는 세계 최대의 소위 여행 관련된 사이트의 모기업이나 마찬가지죠. 익스피디아도 오늘 4.8% 올라갔고요. 대표적인 크루즈 선사 중에 하나죠. 카니발도 오늘 5.4% 올라갔습니다. 기술주도 이제 오늘 좀 나름 반등했습니다. 어저께까지 6일인가요? 연일 하락하던 엔비디아가 오늘 한 3% 반등했고요. AMD는 연중 최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요. AMD도 오늘 2.8% 일단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부정적 재료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사상 최고치를 또 한번 기록했죠. 네, 사상 최고가 반갑지 않은 이제 물가 소식이죠. 네네. 생산자 물가가 11.2%나 발표해서 실제로 이런 기준으로 발표된 건 20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는 최고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좋은 건 아닙니다. 반면에 10년물 금리는 어제 장중에 시작할 때 보면 2.85까지 갔다가 결국 2.78 이렇게 끝났는데요. 오늘 조금 더 떨어져서요. 오늘 2.69%로 하락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물론 다수 의견은 아니지만 소수 의견은 피크가 어제 발표된 수치 8.5%가 피크를 쳤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주장도 일단은 다수는 아니겠지만 소수 의견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 좀 안도할 수 있겠죠. 2.69%로 하락했고요. 유가는 이틀째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금값이 이게 심상치 않은데요. 금값이 4일째 반등하면서 2,000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미국 달러는 결론을 보면 9일 만에 오늘 하락했는데요. 장중에는 100선을 돌파하는 아주 기염을 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달러의 강세가 모든 것에 제가 봤을 때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제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신 거죠. 시장 전체적으로 그냥 주가 반등한 것만 보면 기분 좋을 수 있겠지만 이런 다른 상품이나 외환 시장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땠을까요? 네, 대표적인 것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인데요.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약간 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크게 튀는 것이 없는데요. 애플은 1.6%가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애플도 이번 달 말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실적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일단 예상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지난 분기에 발표될 거로 기대했지만 발표가 결국 안 됐던
자사주 매입의 증액 문제. 자사주 매입이 지금 한 900억 달러 엄청나게 많이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하나 있을 거고요. 배당은 작년에 9% 인상했는데요. 이번에 배당 10%, 9에서 10% 인상이 네네. 나올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애플은 2016년 이후에 평균적으로 2에서 2.5에서 3%씩 계속해서 결국 주식을 사놨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가 줄어드는 효과인데요. 가장 큰 어떤 시장의 밸류에이션 높이는 큰 역할을 해도 이번에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원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9%가 올라갔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3.6% 일단 반등하면서 다시 $1,000 위에 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벅스에서에는 오늘 또 금융주가 많이 또 상대적으로 큰 재미없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벅스에서는 오늘 1% 정도 하락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최근 들어서 어떤 가치주나 이런 것들 하면서 대표적으로 끌고 가는 주식이거든요. 존슨앤존슨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P&G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존슨앤존슨이 오늘 좀 보합 정도 움직였습니다. P&G 같은 경우는 계속 고공권에서 약간 사상체육을 앞두고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P&G도 오늘 강보합권에 유지됐습니다. 즉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갈 때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쉬고 또 이런 것들이 강하면 또 기술주가 좀 상대적으로 약간 지금은 시장은 전부 다 올라가는 게임은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만큼 논쟁이 심한 거죠. 네네. 시장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제일 요즘 흥미로운 것은 진짜 이런 게 올라가면 진짜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IT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네네. 없는 건데 반대로 제가 봤을 때 가장 누구나 다 아는 거가 코카콜라거든요. 코카콜라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진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주식은 내가 모르는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뻔히 아는 주식이 올라가면 그것도 내가 갖고 있었던 적인데 팔았던 주식이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데 코카콜라가 이제 그런 주식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사상초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0.6% 올라가고 있고요. 앞서 금가비결 얘기했는데요. 금과 관련해서 세계 1위의 금강회사는 지금 뉴먼 코퍼레이션입니다. 뉴먼 코퍼레이션 2.1% 올라가면서 금 가격은 아직 안 올라갔는데 사상지역가 아직 모자란데 뉴먼 코퍼레이션 금 골드 마이닝 체계 회사는 2.1% 올라가면서 사상지역가를 오늘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로 저희가 움직임을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시장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 JP모건이 지난 밤 사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평가, 코멘트를 내놨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나 레리 핑크 회장의 이 시장의 실적 시즌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레리 핑크 회장은 아직 특별하게 멘트가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자 금융인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고요. 네. 선거 때마다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은 항상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정치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뭐 사람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인 것만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시각은 JP모건의 시각과 다르지 않겠죠. 네. 다만 약간은 더 좀 멀리 보고 하는 그 정도 얘기라고 일단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늘 멘트를 보면 헷갈리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미국 경제 리세션 우려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려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일 수 있겠고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 우려는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식 표현인데요. 결국은 폭풍의 구름이 지금 앞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풍의 구름이 앞에 있다. 예, 스톰 클라우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먹구름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네네. 되겠지만 실제 스톰이라는 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무서운 구름이 일단 지금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 구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구름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순간적으로. 네. 주초 이렇게 보면은요. 어제랑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엄청 온다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가 별로 많이 안 왔습니다. 네.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정도의 오늘 표현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엄청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형. 그걸 대표적인 얘기가 은행이다 보니까 카드 사용액이 가장 정확한 거거든요. 네. 엊그저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어렵다, 소비가 위축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보는 수치는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는 신용카드 소비
소비는 11%가 전년 대비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기 어렵다고 사람들은 스스로 말은 하지만 물론 물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소비는 왕성하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제이미 다이먼드 회장도 이 얘기입니다. 지금 신용카드가 2자릿씩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는 다 좋고 그리고 기업들도 지금 돈들 잘 갖고 있고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러다 보니까 이게 2분기나 3분기까지는 아주 경제 성장이 좋을 거란 얘기죠. 다만 4분기 이후에는 약간 머리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먹구름이 저기 멀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먹구름은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게 유예되고 그것이 이번에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면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 거기에다가 연준의 적극적인 행보가 공교롭게도 동시에 떨어지면 이건 이제 폭풍으로 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은 준비를 해야 되죠. 네. 은행이 준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자는 줘야 되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못 갚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라고 합니까? 부도를 내면 그렇죠. 이익을 받아야 되는 이자를 받아야 되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대손 충당금을 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손 충당금 이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잠시 유보하는 그런 네네.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이맘때 51억 달러 정도를 대손 충당을 쌓아드린 것을 다시 풀었습니다. 네네. 혹시 몰라서 예비됐다는 거. 근데 이번 분기에는 9억 달러 더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JP 모건의 시각은 뭔가 지금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뭔가 쏜 돈을 쌓아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러시아에 대한 요번에 우려감.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이 오늘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JP모건은 주가 떨어졌고 52주 최저가까지 떨어지는 것이 팩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주는 그렇고 지금 여행주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여행주 지금 살아날 것 같을까요?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이게 진짜 헷갈리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2020년 첫 번째 팬데믹에 들어갔을 때 다 락다운, 우리나라만 아니지만 웬만한 나라 다 락다운 됐었다가 9월, 10월에 이제 다시 복귀가 됐을 때 한번 소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작년 2월에도 상당히 리오프닝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델타 변이 나오고 네. 연말에는 오미크론 나면서 상당히 위축됐는데 지금은 또 많이 바뀌고 있죠. 여러분들 홈쇼핑 보면 엄청나게 팔고 우리나라 지금 주말에 보면 팬데믹 이전을 복구해서 2만 몇천 명 뭐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흥미로운 것은 그냥 뉴스 그냥 기사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자 기사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시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행 시대, 그러니까 휴일이죠. 연말 여름 시즌에 holiday travel is back입니다. 그러니까 올 여름 여행 시대가 완전 복귀하고 있고 그 특징은 엄청난 긴 줄과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 이게 지난 주말 하이드 공항, 이게 런던 공항의 네네. 모습인데요. 엄청나게 살이 몰렸다고 하고 있고 팬데믹 이전은 다 복구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델타가 오늘 실적 발표에서 한 얘기인데요. 여행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적자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번 분기 진행되는 지금 현재 2분기에 흑자 전환을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가 정말 돈을 엄청나게 버냐는 것은 딱 변수가 하나 있는 거죠. 역시 파일럿과 스튜어디스 이런 네. 그분들의 일할 사람이 아주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거랑 포함해서 지난 주말에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취소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스스로가 날씨가 안 좋았던 것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공급을 못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공급 사이드만 해결되면 지금 뭐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겠냐. 다만 앞선 코드에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결국은 전반적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항공업종에 있는 분들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앞서 이제 종목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기 때문에요. ETF로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항공주의 개별주보다는 예약하는 것들 관련된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익스피디아가 됐건 부킹홀딩스가 됐건 아니면 직접 여행 가서 택시 타는 우버 이런 것들 포함된 것이 어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웨이라 같은 거가 오늘 좀 주가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 이제 PBJ라고 있습니다. 네. PBJ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어디 놀러 가면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음식과 음료 관련된 건 PBJ가 있는데 이건 좀 사상체육과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엔터테인먼트랑 포함된 것들, 레저랑 엔터테인먼트는 PEJ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선호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한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시면 그 종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블랙록에서 최근의 변동성 그리고 뭐 연초 이후의 약세장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자료를 또 발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금년에 이제 불안하게 출발한 게 분명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락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보면 경험적으로 상당히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8년 이후에 1, 2월 달에 하락 출발하더라도 여태까지 14번 중에서 13번의 대부분은 또 플러스가 나타나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시장은 전반적인 최근의 상황에서 웬만한 주식 다 올라간다. 그런 시장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확고한 인지도라든가 안정적인 재무구조 그리고 독보적인 브랜드, 서비스 등을 겸비한 그런 기업들, 그게 쉽게 풀었으면 가격 결정력 네.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좀 집중할 것을 제시하고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표만 한번 소개해드리면 네. 쉽게 해서 영업 마진이나 마진율이 높은 기업, 마진이 더 올라간 기업들을 위주로 선정한 건데요. 최근에 보면 그런 가격 결정력 보유한 기업 중에서 탑 10을 베런즈에서 뽑았거든요. 여기 나온 표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은 힐튼 홀딩스요. 호텔 같은 경우에 네네. 힐튼 호텔 하면 누가 명성을 없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 오늘도 오늘 급등하면서 거의 최고가 수준까지 가려는 모습이겠고요. 염브랜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조에티스 그리고 알트리아는 담배 피시는 분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건 담배를 안 피지만 알트리아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담배 수요가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답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렸고요. 또 우리 투자자들이 올해 시장을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을 또 대해야 되는지까지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항영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7시 30분에는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월가워즈의 라이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시고 저희 라이브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